이번 시간에 우리 2023년 2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5번이요. 문제 15번에 보니까 이제 다음 보기에 이제 나열된 그런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들이 있대요. 이 암호화 알고리즘을 우리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과 우리 비대칭키 우리 암호화 알고리즘 그걸 이제 구분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RSA라는 것도 있고요. DS도 있고 우리 아리아라는 것도 있고요. ECC라는 것도 있고 우리 시드라는 것도 있고 AES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단일키 암호화 기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우리 개인키 암호화 그 기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 동일한 키로 데이터를 이제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그런 이제 암호화 기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요. 이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암호화할 때는 이제 공개키를 쓰고 우리가 이제 복호화를 할 때는 비밀키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해서 우리 암호화할 때 복호할 때 그 키가 이제 서로 다른 거, 그게 우리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요. 얘가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때 우리 이제 비대칭키 이 암호화 알고리즘에 보게 되면 우리 RSA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이 RSA를 이제 개선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이제 ECC라는 게 있어요. 해서 요 두 가지가 전부 다 이제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고, 나머지 이제 DS다, 우리 아리아다, 그리고 우리 시드다, 그리고 우리 이제 AES다라고 해서 이 네 가지가 우리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요. 해서 우리가 정답을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 RSA랑 우리 ECC 요 두 가지만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고요. 나머지 이제 알고리즘들이 전부 다 이제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요. 이렇게 우리 15번 문제에서는 우리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는데, 기존에는 우리 시험 문제로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이 나올 때 어떤 특정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써놓고 그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 그걸 이제 써라, 그 알고리즘 이름을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었죠.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런 각각의 종류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이제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칭키다, 비대칭키다 이런 것도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요 암호화 알고리즘 요거 이제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우리의 암호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암호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암호 알고리즘은 패스워드가 됐든 주요 번호가 됐든 은행 계좌가 됐든 이런 중요한 정보 있죠.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문을 어떻게 했나? 암호화된 그런 문장으로 만든 그 절차, 방법,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 그때 이제 암호하는 방식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양방향에 있고 단방향에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단방향에는 해시 알고리즘 요거 이제 하나 있고요. 요 해시 알고리즘 빼고 나머지 게 전부 다 이제 양방향에 들어가요. 그때 이제 개인 키가 있고 공개 키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을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요 개인 키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우리 대칭 키 얘기하는 거예요. 대칭 키. 그거 얘기하는 거고, 공개 키가 이제 비대칭 키요. 비대칭 키. 그거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대칭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DES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대칭키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RSA라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개인키, 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스트림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블록 방식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 개인키 좀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건 이제 개인키 암호화 기법이요. 개인키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키를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대칭 암호화 기법 또는 단일키 암호화 기법이라고 하더라. 그럼 여기 보게 되면 단일키 그랬죠? 그럼 키가 몇 개다?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과 내가 가지고 있는 키가 동일한 거. 아까 제가 설명할 때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얘기했죠? 그 100이라는 게 이제 암호화할 때 그 키가 되는 거죠. 송신측과 수신측이 똑같은 키로 그렇게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거, 그게 이제 개인키 암호화 기법이요. 그래서 동일한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도 하고 복호화도 하는 그 암호화 기법을 보고 우리는 개인키 암호화 기법이라고 하더라.
해서 여기서는 이제 동일한 키를 쓰기 때문에 다른 말로 단일 키 암호화 기법 아니면 대칭 암호화 기법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동일한 키로 그렇게 이제 암호화도 하고 복화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암호화 복화하는 그 속도가 빨라요. 빠르긴 빠른데 관리해야 되는 그 키가 개수가 되게 많아요. 왜? 내가 10명과 같이 이 개인키 암호화 기법으로 서로 이제 뭔가를 주고받고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각각의 사람들마다 전부 다 이제 서로 다른 키를 전부 다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해야 되는 그 키가 많아진다. 그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개인키 암호화 기법이요. 그때 우리 개인키 암호화 기법의 종류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트림 암호화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블럭 암호화 방식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스트림 암호화 방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평문과 이제 동일한 그런 길이의 스트림이라는 걸 이제 생성을 해요. 생성을 해서 얘는 이제 비트 단위로 이제 암호화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스트림 암호화 방식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블럭 암호화 방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곳에 이제 블럭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얘는 이제 블럭이 하나의 이제 묶음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한 번에 이제 하나의 그 데이터 블럭을 이제 암호화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블럭 암호화 방식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비트 단위로 이제 암호화를 하냐 아니면 데이터 블럭 단위로 이제 암호화를 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스트림 암호화 방식을 보게 되면 LFSR이라는 것도 있고요. RC 이제 4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TKIP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블럭 암호화 방식을 보게 되면 우리 DS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시드라는 것도 있고요. AES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리아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이디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스킵잭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개인키 암호화 기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보다 우리 DS더라. 그때 이제 스트림 암호화 방식에 지금처럼 종류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 블럭 암호화 방식의 종류가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암호화 방식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해서 스트림 암호화 방식에 이런 게 있고 블럭 암호화 방식에는 이런 게 있다. 그 이제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요.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라는 거는 암호화할 때, 복호할 때 서로 다른 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할 때 그때 사용하는 키를 보고 우리는 공개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호할 때 쓰는 키를 보고 우리는 비밀키라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개키라는 거는 사용자한테 그냥 공개를 해요. 공개를 해버리고 이 비밀키 있죠. 이 비밀키는 관리자가 비밀리에 그렇게 이제 관리하는 그런 암호화 기법을 보고 우리가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키가 서로 같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비대칭 암호화 기법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얘는 관리해야 될 그 키가 개수가 적어요. 근데 얘는 이제 암호화할 때 복호할 때 서로 다른 키를 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속도가 조금 느려요. 이런 이제 비대칭 키, 우리 공개키 암호화 기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RSA라는 그 기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키, 공개키 이제 그렇게 알아봤어요. 자, 개인키하고 공개키하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양방향 암호화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양방향 암호 알고리즘의 종류가 이제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양방향 알고리즘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시드라는 거요. 얘는 이제 1999년도에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 여기서 이제 개발한 그런 이제 블럭 암호화 알고리즘을 보고 우리 시드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얘는 이제 블럭의 크기는 총 128비트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키의 길이에 따라서 128, 256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드라는 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발한 그런 이제 블럭 암호화 알고리즘이다. 얘는 블럭의 크기가 이제 128비트짜리다. 키의 길이 따라서 128, 256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아리아가 이제 나왔죠. 여기서 지금 우리 아리아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거기서 우리 A 첫 번째 있는 요 A가 우리 아카데미요. 요 아카데미가 이제 학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이 이제 우리 리서치의 이제 약자고요. 그리고 이제 I가 이제 인스티튜트, 그거 이제 약자예요.
해서 우리 리서치 인스티튜트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면 얘는 이제 연구 기관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에이전시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정부를 이제 뜻하는 겁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약자를 써서 우리가 이제 아리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얘는 2004년도에 국가 이제 정부원 그리고 산학연 협회 거기서 이제 개발한 그런 이제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이 우리 아리아라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DS요. DS는 1975년도에 우리 미국의 이제 MBS라는 곳에서 발표한 그런 이제 개인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보고 우리가 이제 DS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MBS다라고 나왔죠. 요 MBS라는 게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그거 이제 과거에 이제 이름이 MBS였어요. 거기서 이제 발표해 놓은 그런 개인키 암호화 알고리즘이 우리 DS인데, 이 DS는 블럭의 크기는 이제 64비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키의 길이는 56비트짜리고, 얘는 총 16회 이제 라운드를 수행해서 암호화를 이제 시켜줍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6회 이제 라운드를 이제 수행한다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라운드가 우리의 암호화 키를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 암호화 이제 연산 식이 됐든 함수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시키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라운드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이런 이제 라운드 횟수가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안성이 이제 더욱더 향상이 이제 되는 거예요. 해서 이 DS는 총 16회의 그 라운드를 이제 수행을 해요. 그리고 이 DS를 세 번 이제 적용을 시켜서 보안을 이제 더욱더 이제 강화해 놓은 그런 트리플 우리 DS 그런 것도 있어요. 해서 우리 시드다, 아리아다, DS다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이제 개인키 암호화 기법의 종류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블록 암호화 방식이 있었고 스트림 암호화 방식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블록 암호화 방식의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드라는 거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런 말이 꼭 나오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블럭의 크기는 128비트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리아라는 거는 국가 이제 정부원 그리고 산학연 협회 거기서 이제 개발해 놓은 그런 블럭 암호화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DS라는 거 얘는 이제 블럭의 크기가 64비트짜리다. 그리고 키의 길이는 이제 56비트다. 얘는 16회 이제 라운드를 이제 수행하더라. 그리고 이 DS를 세 번 이제 적용시켜서 보안을 더욱더 강화해 놓은 그런 이제 트리플 우리 DS라는 것도 있더라.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AES라는 거요. AES라는 거는 우리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에서 발표해 놓은 그런 개인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보고 우리가 이제 AES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NIST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 아까 DS가 MBS에서 이제 개발했다 그랬죠. 이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우리 NIST의 과거 이름이 우리 MBS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얘는 이제 DS의 이제 한계를 느껴서 우리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에서 이제 공모를 한 다음에 발표한 게 우리 AES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DS 같은 경우는 블럭의 크기가 64비트 그리고 키의 길이가 이제 56비트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는데, 얘는 그거보다 좀 더 이제 크게 블럭의 크기를 128비트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때 이제 키의 길이에 따라서 우리 AES 128이다 그리고 190이다 그리고 256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SA라는 거요. RSA라는 거는 1978년 MIT에 우리 라이베스트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샤미르라는 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에들먼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세 명에 의해서 제안된 그런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보고 우리가 이제 RSA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요 RSA라는 거는 큰 숫자를 소인수분해 이제 하기가 어렵다.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RSA요. 요 RSA라는 거는 우리 공개키 암호화 기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RSA라 그랬어요. 해서 얘는 이제 암호화 할 때, 복호할 때 서로 이제 다른 키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ECC라는 거요. 요 ECC라는 거는 우리 이제 1985년에 우리 RSA 그 암호 방식의 대안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게 우리 이제 ECC라는 거요. 이 RSA랑 우리 ECC 이 두 가지를 이제 서로 이제 비교를 해 보자면, 이 RSA 같은 경우는 1024비트만큼의 우리 프라임 필드 그게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1024비트를 사용해서 연산을 이제 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산량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속도도 느려지겠죠.
근데 이걸 이제 보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이제 ECC라는 건데 얘는 이제 160비트만큼의 우리 이제 타원 곡선만 필요합니다. 해서 이 RSA보다 조금 더 이제 빠르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게 우리 ECC라는 거예요. 얘는 우리 이제 이산대수급 문제를 우리 타원곡선이요. 타원곡선을 이제 옮겨서 기밀성과 이제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인 그런 암호화 알고리즘이 우리 이제 ECC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RSA라는 게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라 그랬죠. 이런 RSA 그 암호 방식의 이제 대안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UECC이기 때문에 UECC라는 그 알고리즘도 우리 이제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의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디어라는 거요. 요 아이디어가 International Data Encryption 우리 알고리즘의 이제 약자입니다. 해서 얘를 그냥 바로 직역해버리면 얘는 이제 국제 데이터 암호화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이 아이디어라는 이 알고리즘은 1990년에 스위스의 이제 라이라는 그 사람과 메시라는 그 사람이 우리 PES라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이 PES를 이제 개선해서 개량을 해서 1991년에 제작된 그런 이제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이 우리 아이디어라는 거요. 얘는 이제 블럭의 크기가 64비트고요. 키의 길이가 이제 128비트요. 그래서 요 아이디어라는 게 이제 1990년에 PES를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개량했다 그랬죠. 해서 요 아이디어라는 거는 1991년에 제작된 그런 이제 블럭 암호화 알고리즘인데 얘는 현재 가장 이제 안전하고 최고라고 이제 여겨지는 그 알고리즘이 우리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얘는 블록 초당 이제 177메가비트의 빠른 처리가 이제 가능한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고요. 이 알고리즘도 이제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단점이 0이 이제 많이 들어간 그런 키 있죠. 그런 이제 특정 키에서는 취약하다. 그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아이디어라는 요 알고리즘이요. 그 다음에 우리 스킵잭이요. 스킵잭이라는 거는 우리의 국가안전보장국 NSA 거기서 이제 개발해 놓은 그런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을 보고 우리가 이제 스킵잭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주로 이제 음성 통신 그런 장비에 삽입이 돼서 음성 데이터를 이제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그런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이요. 얘는 클리퍼 칩이라는 그런 이제 IC 칩이 이제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블럭의 크기는 64비트고 그리고 K의 길이는 총 80비트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K-IP요. 이 TK-IP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무선 램 보안에서 이제 사용하던 게 우리 WEP라는 게 있습니다. 이 WEP를 이제 보완해 놓은 그런 이제 데이터 보안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이제 TK-IP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얘를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임시키 무결성 프로토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WEP 요거의 이제 취약성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암호 알고리즘의 입력 키의 이제 길이를 128비트로 그렇게 쭉 늘려놨고요. 그리고 패킷당 이제 키할당 그리고 키값 재설정 이런 이제 키 관리 방식을 개선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TK-IP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키 암호화 기법에 보게 되면 스트림 암호화 방식이 있었고 그리고 블럭 암호화 방식이 있었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이 스킵잭이라는 게 우리 블럭 암호화 방식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요 TK-IP라는 거는 우리 스트림 암호화 방식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스킵잭이라는 거는 국가안전보장국 거기서 이제 개발해놓은 그런 암호화 알고리즘을 보고 얘기하더라. 얘는 이제 주로 음성 통신 장비에 이제 삽입이 돼서 음성 데이터를 이제 암호화를 주로 이제 해주더라. 얘는 이제 클리퍼 칩이라는 IC 칩에 이제 내장이 되어서 이제 사용이 되더라. 그 다음에 TK-IP라는 거는 원래 이제 무선램 보안에서 이제 사용되던 그런 WEP를 이제 보안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데이터 보안 프로토콜을 보고 얘기하는데 얘를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임시키 무결성 프로토콜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더라. 얘는 WEP의 이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암호화 알고리즘의 입력키의 그 길이를 128비트로 이제 늘렸더라. 그리고 패킷당 이제 키할당 한다거나 아니면 키값을 이제 재설정한다거나 이런 이제 키 관리 방식을 개선해 놓은 게 우리 TK-IP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방향 알고리즘의 종류에 보게 되면 종류가 되게 많죠. 이런 이제 각각의 이제 알고리즘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데이터 통신할 때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주고받고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안전하게 이제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암호화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암호화 알고리즘은 꾸준하게 이제 시험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이제 3번씩 그렇게 이제 시험을 보는데 얘가 1년에 2번씩은 꼬박꼬박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고요. 해서 알고리즘 각각 종류들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